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 휴일인데 네. 대체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나오셨네요. 네. 좋아요? 아, 예. 오, 그래서 휴일인데? 지금 있었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노동. 자유로운. 그렇군요. 혹시 네. 오늘의 이 원고 쓰는 걸 핑계로 해서 네. 그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도망 다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이런. 네, 아유. 신고해야 됩니다. 네. 애기 엄마한테. 예? 아직은 어린이날 챙겨야 될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어린이날 선물 뭐 받고 싶니? 물었더니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웃기만 합니다. 웃기만 해요. 네, 지금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생후 6개월. 박정호 기자 얘기를 나중에는 이렇게 네. 데려다 놓고 한번 방송을 한번 생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까꿍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첫 번째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당의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네. 달리기요? 네, 달리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거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한국당 의원들이 10명씩 조를 짜서 아하.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네. 바로 지난 5일 있었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남성이 그곳에서 제압을 당하면서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게 어렵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네. 이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액도 거부하면서 네.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남성은 체포가 된 뒤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청구를 했는데요. 네. 도망갈 우려도 있고 네. 재범의 우려도 있다라고 이유를 적시했고 네. 오늘 3시에 서울 네. 남부지법에서 네.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네. 오늘 하게 되는군요.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그렇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뭐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피자 배달 사건도 있었잖아요. 물론 네, 장난전화라고는 금요일.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네. 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 농성할 때 구구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해서 굉장히 비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난으로도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폭력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있었던 것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진 건가요? 네, 지난 5일 밤에 네.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고요. 오늘도 그때 의총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의총이 열리고 있고 네. 이번 폭행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절대 혼자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이죠. 네. 강효상 의원은 예. 청와대가 입장 표명해야 된다. 어떤 라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 테러기 때문에 제일 정치인을.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폭행 여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그리고 네. 청와대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특검 수용을 관철시키겠다, 네. 끝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참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불운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월 국회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5월 국회 지금 열린 상태죠. 지금 뭘 하고 됐는데 네,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협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결렬이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받는다고 했는데 이 추경과 같이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안 된다. 특검 먼저 하고 나머지 걸 다음에 하자. 선특검 먼저 그렇습니다. 특검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특검을 수용한 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추경을 처리할지 말지, 뭐 민생 법안들 처리할지 말지를 열어놓고 논의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원내 지도부에 속한 의원한테 전화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 답답하다. 사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이요, 아니면 민주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단식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네. 아침에 비공개 회동에서 좀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네네. 뭐 그걸 가지고 협상을 못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단식 들어간 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전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협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현안으로 걸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당장 뭐 그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기 국회가.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따 또 하반기 임기가 얼마 안 네. 남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고 당장 6.13 지방선거 출마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이분들 사직서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4명입니다. 민주당의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예. 한국당의 이철호 의원이 지방선거 아하.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게 처리가 돼야 되죠. 본회의를 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직서 처리하려면. 본회의 열어야 되고 네. 14일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면 내년 4월에 예. 다시 그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네. 이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없이 그냥 공석으로 가게 되면 네. 비용도 내년에 하면 더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되는 사유입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거하고 부재 중일 때하고 좀 그렇습니다. 많이 다를 텐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국회 정상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한 네. 예, 염원이 좀 생기는데 지금 단식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5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목 보호대를 한 상태에서 네.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10명씩 동조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계속 가게 되면 뭐 보름 내로 네. 한 번씩은 다 동조 단식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안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여야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현명한 정치인들의 노력,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판문점이냐 싱가포르냐 이게 아.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자택일을 원합니다. 빨리 결정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궁금해요. 아, 네. 이게 개봉박두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 언제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뭐 4일하고 5일에 네. 얘기했습니다. 네. 결정됐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결정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패를 안 까고 있죠 지금. 네. 사실 뜸들이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밥이 타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난달 30일에는 네. 판문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나 네.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판문점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죠 저희가. 예, 예. 판문점에서 하고 내친 김에 평양까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게 다시 또 지금 싱가포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외교 소식통들의 그런 목소리를 인용해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구한 억측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좀 조만간 수일내. 이 수일내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수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번에 저희가 봤잖아요. 네, 채널 고정. 네. 네, 너무 길어요. 예. 노벨 평화상 그 판호 네네네. 연호 예. 노벨 이러니까 엄지척하면서 그렇죠. 하하 노벨 예.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만화 캐릭터 예, 만화 캐릭터처럼. 정말 좋아하는데 네. 판문점이 된다면은 저런 극적인 효과를 노려볼 그렇죠. 수가 있죠. 예. 노벨 평화상에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고 그렇죠. 우리 우리는 가져가겠다. 평화만 가져오겠다. 네. 아, 이 참. 소박한 마음. 그 명언이 탄생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싱가포르는 중립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이 뭐 신변 안전이나 경호나 네. 미디어 접근이 좀 더 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미국 내 참모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아니고 제3국이 아니고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비춰지기 네. 때문에 북한에 좀 많은 걸 내어주고 시작하는 거다. 이미 북한이 선제적으로 많이 양보를 그렇죠. 했어요. 풍계리. 네. 예, 예.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어쨌든 핵사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보시기 바랍니다까지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폼페이오 그렇습니다. 갔을 때, 그러니까 네네. 이를테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네. 전 세계인을 좀 안심시키는
지키는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당부를 판문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하면 판문점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는 연막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작전이다. 예,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트럼프 언제가 대통령. 되는 걸까요? 시기 장소 다 정했다고 사실 저희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뒤에 그러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 나온 다음에 3, 4주 뒤에 한다고 해서 5월 안에 한다고 좀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5월 22일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말은 좀 촉박해 보이고요. 아마 6월 초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6월 초. 네. 네. 그런데 이게 G7 정상회의가 또 걸려 있어요. 다음 달 8일, 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맞아요. G7 회의가 있는데 네. 이 앞두고 할지 예. 아니면 그 뒤에 할지 이것도 참 자, 우리 박정호 기자의 예지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제 할까요? 저는 앞에 한다, 뒤에 한다. 저는 앞에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왜 트럼프 앞에 대통령이 네. 쇼맨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G7 정상 회의할 때 G7 네. 정상들에게 네. 좀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해냈다. 그렇죠. 내가 예.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 만나서 손잡고 네.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엄지척하면서 노벨 하하.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G7 정상회의에 온 각국의 정상들이 그렇습니다. 노벨 해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제가 보기에도 전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2일은 한미 네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오늘 수요일 그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렇죠. 또 도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바쁩니다. 외교 일정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주 회의하고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 그리고 그 6월 8, 9일 사이 하면 그 5월 28일 주, 6월 1일 그 주가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6월 1일 판문점 이렇게 틀려도 좋아. 이게 예측하는 이게 분들이 참 있습니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요. 예. 네. 근데 판문점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싱가포르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미국 내에서는 만약에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인데 네.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평화 협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네. 그 부담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데 하면 어때요? 그렇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핵화를 넘어선 평화 협정까지 네. 가게 된다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한번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다음 주면은 뭐 저희가 결정이 되겠네요. 이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국 기자들이 성격이 급해요. 더 이상의 오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국 언론들이 막 쓰고 있거든요. 막 오늘은 싱가포르, 내일은 그러니까요. 판문점 막 이렇게 출렁이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어지럽습니다. 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지난 네. 2일 취임식에서 예. PVID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CVID가 아니라 예. PVID. 예. 그러니까 퍼머넌트. 네, 예. 퍼머넌트 영구적인, 영구적인. 그러니까 컴플리트, 그러니까 완전한이 아니라 그렇죠. 영구적인 예. 그 말로 바뀌고, 그다음에 without 딜레이, 네. 그러니까 딜레이 없이 예. 즉각적인 그렇죠. 그런 북핵 그 해결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WMD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 대량 살상 무기까지 디스멘틀먼트 네. 다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북한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이것도 장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적으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네. 그러니까 리비아 해법 뭐 그 생화학 무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더 많은 양보 더 많은 그렇죠. 선제적 조치를 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미국이 그래서 북한의 이런 선핵 폐기 모습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버이연합 뒤에도 삼성이라는 아이고. 키워드입니다. 삼성 문제가 이게 끊이질 않네요. 네, 저번에 저희가 세월호 폭식 네, 투쟁 그 뒤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있었다고 예.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삼성이 지원했다라는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한창 불거졌던 2013년에 네. 이 수사하던 검사들을 향해서 온갖 막말, 비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집회를 열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우회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한 달 사이에 8천만 원이나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인 겁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또 돈이 들고 무대도 만들고. 기억하시겠지만 네. 어버이연합 집회 가면 항상 막걸리병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저는
정말 이 절망적이고 예. 충격적인 게 어버이연합 네.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그때 총선 당시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네. 김용민 씨 네. 당시 노원 그 후보 네, 사무실 맞아요. 앞에서 예, 예. 집회 중이던 그분들에게 뭐 취재를 하다가 아. 6, 7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박정호 뭐, 기자도 왔고. 전문용어로 다구리라고 하죠. 다구리를 당했던.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방송 죄송합니다. 부적합 용어이기 때문에. 네,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랬던 예, 기억이 있고요. 예. 어버이연합의 그 뒤에도 삼성이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내 굴지의 어쨌든 대기업 네. 재벌이죠. 삼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요. 그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극우 단체를 왜 지원을 했을까? 여론을 예. 어떻게 보면 호도하려고 한 거죠. 아. 시민단체나 이쪽을 보면은 네. 반삼성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단체, 그러면 우리를 응원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야 돼. 네. 우리를 여권을 응원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야 돼. 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삼성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네. 기업 부담금은 다 우리가 복지시설에 사용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시민단체들이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불법 행위가 계속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네. 삼성만을 위한 특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종의 권력 감시, 재벌 감시 차원에서 NGO들은 삼성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이 문제를 받아서 내부에서 문제되는 것을 처리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삼성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네. 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네. 삼성의 역할이 단순히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데 머문 게 아니라 네. 국정원, 청와대 네.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비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이게 극우단체 지원하는 게 좀 꺼려하니까 네.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했고요. 청와대 야. 관계자들한테도 예. 관련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때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2013년. 정부입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네. 민간 기업인 삼성의 핵심 관계자와 만나서 이를테면 이렇게 어버이연합을 동원하거나 움직이는 기획회의 이걸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믿겨지기 나라가 힘든. 엉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는 또 놀랐던 게 네. 장충기 사장의 문자가 예, 또 그렇죠. 어제 또 등장을 나왔습니까? 했습니다. 예. 아, 이분은 상당히 문자가 많이 오고 많이 예. 가는 것 보수단체 같습니다. 대표 송영인 씨, 예.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인데요. 이분이 네. 보수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의 취지는 좀 지원 좀 해달라. 아,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에 보람과 값있는 애국어 활동에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예. 송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연락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정말 이런 네. 식의 불법 행위, 예?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행위는 진짜 근절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인들의 노력,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판문점이냐 싱가포르냐 이게 아.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자택일을 원합니다. 빨리 결정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궁금해요. 아, 네. 이게 개봉박두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 언제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4일하고 5일에 네. 얘기했습니다. 다 네. 결정됐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결정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패를 안 까고 있죠 지금. 네. 사실 뜸들이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밥이 타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난달 30일에는 네. 판문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나 네.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판문점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죠 저희가. 예, 예. 판문점에서 하고 내친 김에 평양까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게 다시 또 지금 싱가포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외교 소식통들의 그런 목소리를 인용해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구한 억측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좀 조만간 수일내. 이 수일내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수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번에 저희가 봤잖아요. 네, 채널 고정. 네. 네, 너무 길어요. 예. 노벨 평화상 그 환호, 네네네. 연호, 예. 노벨 이러니까 엄지척하면서 그렇죠. 하하 노벨 예.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만화 캐릭터 예, 만화 캐릭터처럼. 정말 좋아하는데 네. 판문점이 된다면은 저런 극적인 효과를 노려볼 그렇죠. 수가 있죠. 예. 노벨 평화상에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고 그렇죠. 우리 우리는 가져가겠다. 평화만 가져오겠다. 네. 이 참. 소박한 마음. 그 명언이 탄생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판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액도 거부하면서 네.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남성은 체포가 된 뒤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청구를 했는데요. 네. 도망갈 우려도 있고 네. 재범의 우려도 있다라고 이유를 적시했고 네. 오늘 3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네.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네. 오늘 하게 되는군요.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그렇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뭐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피자 배달 사건도 있었잖아요. 물론 네, 장난전화라고는 지난주 금요일.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네. 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 농성할 때 구구단체들이 그런 일을 해서 굉장히 비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난으로도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폭력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있었던 것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진 건가요? 네, 지난 5일 밤에 네.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고요. 오늘도 그때 의총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의총이 열리고 있고 네. 이번 폭행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절대 혼자서 한 게 아니다라고 아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이죠. 네. 강효상 의원은 예. 청와대가 입장 표명해야 된다. 어떤 라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 테러기 때문에 제일 정치인을.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폭행 예. 여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그리고 네. 청와대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으로 걸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당장 뭐 그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기 국회가.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따 또 하반기 임기가 얼마 안 네. 남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고 당장 6.13 지방선거 출마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이분들 사직서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4명입니다. 민주당의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예. 한국당의 이철호 의원이 지방선거 아하.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게 처리가 돼야 되죠. 본회의를 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직서 처리하려면. 본회의 열어야 되고 네. 14일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면 내년 4월에 예. 다시 그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네. 이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없이 그냥 공석으로 가게 되면 네. 비용도 내년에 하면 더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거하고 부재 중일 때하고 좀 그렇습니다. 많이 다를 텐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국회 정상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한 네. 예, 염원이 좀 생기는데 지금 단식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5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목 보호대를 한 상태에서 네.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10명씩 동조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계속 가게 되면 뭐 보름 내로 네. 한 번씩은 다 동조 단식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안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여야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현명한 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 휴일인데 네. 대체 쉬지를 못하고 전 이렇게 좋습니다. 나오셨네요. 네. 좋아요? 예. 오, 그래서 휴일인데? 지금 있었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노동. 자유로운 그렇군요. 혹시 오늘의 이 원고 쓰는 걸 핑계로 해서 네. 그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도망 다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이런. 네, 아유. 신고해야 됩니다. 네. 애기 엄마한테. 예? 아직은 어린이날 챙겨야 될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어린이날 선물 뭐 받고 싶니? 물었더니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웃기만 합니다. 웃기만 해요. 네, 지금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생후 6개월. 박종우 기자 얘기를 나중에는 이렇게 네. 데려다 놓고 한번 방송을 한번 생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까꿍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당의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네. 달리기요? 네, 달리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거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한국당 의원들이 10명씩 조를 짜서 아하.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네. 바로 지난 5일 있었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남성이 그곳에서 제압을 당하면서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게 어렵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네. 이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특검 수용을 관철시키겠다, 네. 끝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참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불운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4월 국회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5월 국회 지금 열린 상태죠. 지금 뭘 소집은 하고 됐는데 네,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협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결렬이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추경과 같이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예. 안 된다. 특검 먼저 하고 나머지 걸 다음에 하자. 선특검 먼저 그렇습니다. 특검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특검을 수용한 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네. 나머지 추경을 처리할지 말지, 그렇습니다. 뭐 민생 법안들 처리할지 말지를 네. 열어놓고 논의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원내 지도부에 속한 네. 의원한테 전화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너무 답답하다. 아하. 사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민주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단식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네. 아침에 비공개 회동에서 좀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네네. 뭐 그걸 가지고 협상을 못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단식 들어간 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전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협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현안